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심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공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하면서 월간 기준 8개월 연속 상승세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650포인트였습니다. IT주의 고점 논란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잠시 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탑10 종목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심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사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볼 텐데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요. 지난 외환영웅의 종목들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지난 거래일 동안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인데요. 포트에서 제외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6월 1일에 대림산업부터 7월 13일에 흥국화재까지 모두 보유 관점이시고요.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볼게요. 7월 17일에 주신 하나금융지주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6% 정도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7월 21일에 SK이노베이션부터 7월 30일에 하나생명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수익을 내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외환영웅의 지난 종목 수익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먼저는 6월 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한진칼입니다. 종목 코드 180640. 이 종목은 7월 31일 장중 손절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실적으로 현 종목은 손절 청산하시되 금일 장 시작 후 3분봉이나 5분봉을 본 후에 종가가 제시되는 손절가 23,000원을 깨면 100% 청산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4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 KT입니다. 종목 코드 03020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2.1%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자,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1% 정도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또한 7.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KT의 실적은 유선 부분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연내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만 지속 보장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진칼과 KT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가나 금 등 해외 선물 시장 방향 좀 봐주시고요. 달수록 8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코스피가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은 언제까지 관망세를 유지하실 건지 의견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한 선물로는 319.70 정도를 돌파해야지, 아니면 또 거기를 지지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기 하방이지만 제가 관망하고 물량을 좀 축소한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한 관망이라는 것이 돈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버는 거다.
그 관망이라는 자세도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 관망의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관망도 좀 쉬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매매하는 것보다는 또한 멀리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뒤로 지켜보는 것도 시장을 내다보는 전략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모의 투자든 실전 투자든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로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만 대응을 해 주신다고 하면 큰 시장을 더 내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항생지수는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생지수는 아직 지속 상방입니다. 항생지수를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7,087이 지지가 됐을 때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항생지수를 모의 투자나 실전 투자나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7,087이 깨지면 27,039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되 항생지수는 될 수 있으면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해 주시면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제가 거의 2주 전부터 계속 상방이라고 얘기했고요. 저 또한도 지금 47.22달러에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0틱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략을 단타, 하루 동안 짧은 수익으로 내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거의 추세가 나왔을 때는 홀딩 한다는 전략,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갖고 가는 전략으로 두 가지 전략으로 가시면서 또한 관망의 자세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또한 시장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나만 왜 관망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내 전략은 관망의 전략 또한 단타의 전략 또한 추세의 전략 세 가지로 대응하면서 가신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중에 지켜보면 그 관망했던 자세가 시장을 보는 자세로 변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49.77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보면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국제유가를 홀딩이나 물리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은 또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9.77이 깨지면 49.54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국제유가는 제가 우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물리더라도 매수, 상방으로 물려주신다고 하면 큰 손실 없이 누적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74.1이 지지선이 됩니다. 거기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74.1이 깨지면 1270.4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또한 유로처럼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리더라도 매수, 상방으로 매매 전략을 갖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8, 56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자, 유로FX를 매매하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8, 565가 깨지면 1.18, 50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도 다시 한번 관망으로 좀 지켜봐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일 쉼없이 달려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시장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팔짱을 끼시고 느긋하게 지켜봐 주신다고 하고 또한 상승된다고 해서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도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됩니다. 이론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교육보다도 이론보다도 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전략입니다. 관망이 돈을 안 벌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뒤로 제껴진 것이 아니라 제3자적인 전략으로 관망도 돈을 버는 전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내다봐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투자 조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하나금융투자 류혜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종목 공개를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까지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제일기획의 주가가 4.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팻말을 드셨고요. 송동현 팀장님께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기획도 역시 삼성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 뉴스로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0.6%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영업이익 정도도 19.2% 정도 이제 성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보자면 저는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 갤럭시 노트 8과 그리고 나머지 어떤 다른 사업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도 이제 실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효율적 비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현재 제일기획이 가장 이제 경영을 잘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N자형으로 상승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18,000원 부분을 이제 전 저점이고요. 지지를 받고 현재 19,000원 부분을 뚫고 현재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1차 목표 매도가를 한 22,000원 부분으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접근하시더라도 좀 괜찮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기획의 주가는 최근 며칠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목표가 22,000원까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을 볼 텐데 어제 좀 주가가 많이 내렸죠. 8.5% 급락이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이 줄줄이 이 롯데쇼핑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사드 문제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일 거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롯데쇼핑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닌가 봅니다. 류혜진 팀장님. 네,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 소식에 이제 화장품주는 이제 좀 그 같이 일제히 좀 하락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말까지는 지금 사드 관련의 그런 갈등이 아직까지 좀 고조될 수 있는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뭐 이번 주 화장품 주가에도 계속 반등에 좀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백화점인 지금 뭐 중국인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기 때문에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 또 중국의 그 롯데마트도 지금 영업 정지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닝 쇼크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사드 관련의 종목은 좀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이 그 부추기는 요인으로 그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드 뭐 추가 배치 같은 그런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아직 해소되긴 좀 어렵다. 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중국 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쳤던 기업일수록 사드 영향에 따라서 이제 본업에 대한 부진이 좀 길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 좀 이미 실적적으로도 좀 많이 좋지 않다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런 불투명성이 좀 해소된 다음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롯데쇼핑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한 종목인데요. 8호입니다. 어제 16.5%나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세계 최초로 은나노 잉크로 제작한 필름 히터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한 호재였네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부정적이세요. 송동인 팀장님, 단기 이슈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급등하는 경향이 있죠, 현재. 이제 파루라는 이제 회사는 사실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약간 그 위생 쪽, 그리고 뭐 전염병 예방 이쪽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지금 파루라는 회사는 태양광 전지 사업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회사이고, 지금 삼성전자의 5조 그 필름 히터를 공급하면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테마성으로 현재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시면서 신중하게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지금은 좀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등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더 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단은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나 뭐 구제역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8호인데 단기 이슈로 이렇게 급등한 측면이 있다. 이슈를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예, 다음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카카오뱅크 돌풍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드림 시큐리티의 주가는 11%나 급등을 했었는데 장중에 등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뱅크의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린 거죠.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송동인 팀장님. 네,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좋게 보고 있는, 다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도 역시 이제 그 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통해서 개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근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 상당히 저는 좋은 회사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인수 합병 종목이라고 하는데, 스펙 종목과 합병을 하면서 현재 상장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와 이제 연계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드림 시큐리티의 어떤 보안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쪽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이제 카카오뱅크와 연결을 해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의 보안 기술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고요. 어제 장중에는요, 많게는 26% 급등했다가 또 아래로는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대응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이제 그 드림 시큐리티 같은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게 치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27일 오픈하고 나서 뭐 가입행렬이 계속 뭐 이어지면서 뭐 100만 건을 뭐 돌파하는 등 하면서 좀 많은 이제 그 호응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에 의해서 카카오뱅크도 사실 이 드림 시큐리티의 그 본인 인증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술력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때에는 그 많이 급등을 했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트로서도 좀 많이 그 등락의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실적으로 그냥 붙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좀 들어가기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냥 길게 좀 놓고 보신다면은 괜찮을 수 있으나 지금 단기 급등했을 때는 들어가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HNG가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열사인 에이프로젠이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일본 식품의약품 안정청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이렇게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상한가 이후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부정적이시군요. 송동인 팀장님. 네,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예전에 슈넬 생명과학이 이제 회사가 바뀌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슈네생명과학도 역시 이제 과거의 어떤 바이오 어떤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저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일단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성과 어떤 실적의 안정성을 보이는 그런 제약 바이오 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바이오 종목이 가장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1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흐름이 좀 엇갈렸었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였는데 기술주 약세로 S&P 500과 나스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움직임 봐드릴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어제 소폭 반등을 줬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하루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0.9%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239만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낙폭은 조금 더 크네요. 2% 가까이 밀리면서 어제 상승했던 거 거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 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코나 한국전력은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0.3%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대 조정, 또 네이버도 1.5%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수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 전환이 되는군요. 0.2% 하락한 2,397포인트로 지금 2,400선 붕괴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세 0.16% 오른 651포인트 선입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야겠죠? 네,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등락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1위 종목 0.5%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다시 달립니다. 2%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메디톡스나 CJ ENM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고 휴젤은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코스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엔이 어제 종가 수준으로 출발이 되고 있고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볼게요. SK 머티리얼즈가 0.5%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3.6%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올랐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제부터 저희 전문가들의 종목을 탑10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위부터 1위 종목까지 공개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보겠고요. 먼저 전문가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이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류혜진 팀장님의 5월 2일의 추천주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58%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추천을 해서 좀 수익률이 이제 좋게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로만 계속 이제 갔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피로감은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장기적인 이런 피로감으로 있어서 이제 좀 우상향 하다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매수가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2만 원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건 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10위부터 5위까지, 6위까지의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10위권 종목으로 제가 KMW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MW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KMW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좀 심하게 현재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18,300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현재 12,900원까지 좀 낙폭이 크게 이제 과다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중장기적 성장성을 보고 좀 정식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5G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 최대 정책 수혜주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8,000원까지 기대감이 올랐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 매출 성장에 의해서 지금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피로감에 의해서 잠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우선은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본격 매출이 현재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내년부터 본격 매출 확대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블랙홀 필터라고 해서 통신 관련된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본향 매출이 30% 정도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의 3요소라고 하죠. 판매 단가,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비용 감소, 이 부분을 봤을 때 KMW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확대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LED 사업부 고정 연구 개발비를 이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적자 사업부를 좀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적자 폭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매출 확대와 그리고 비용 감소라는 주가의 어떤 상승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KMW도 지금은 좀 현재 안 좋지만 향후 1년 후는 18,300원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9번째, 제이준 코스메틱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도 현재 중국발 어떤 계속적으로 사드 이슈가 현재 풀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현재 주가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습은 보시면 계속 아래쪽에서 양봉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흐름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5,320원 1.72%로 현재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드 이슈가 계속적으로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 주류 중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싼 편에 속합니다. 17년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약퍼가 7배에서 약 9배 정도 사이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다른 화장품 주를 봤을 때는 약퍼가 20에서 30배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온 오프라인 유통망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회사이고,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움직임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확인이 나온다면 주가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먼저 실적 부분을 먼저 확인한 후에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Q에 대한 실적 전망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면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 일단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에서 매출 확대되는 부분도 유의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번째, 이제 엔디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디스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전날 7월 31일 어제 보시면 최저가까지 빠졌습니다. 15,500원까지 빠진 후에 지금 밑에서부터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현재 돛지형 모양으로 현재 완성이 됐고, 오늘도 상승은 아니지만 현재 0.61%로 약간 약보합 혹은 강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엔디스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은 15,000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넥티드카, 솔루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차 수혜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과거 1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기대감이었다면 현재는 에코프로, LNF 등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높은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이렇듯 자율주행차가 현재는 기대감이지만 향후에 내년도 정도 되면은 아주 실적 개선세를 이루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디스 테크놀로지가 다른 자율주행차 다른 점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부터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 경영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수주의 가능성이 다른 업체보다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부터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는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영호 DSP 보겠습니다. 영호 DSP 상당히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낙폭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우려감이 있습니다. OLED 투자 확대가 현재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존재하면서 그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OLED 산업 호황이 계속 1-2년 내로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직에 다니는 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여전히 호황이 이어질 수 있고 투자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호 DSP가 현재 시총이 919억까지 내려갔어요. 1분기만 780억의 매출액, 아직 2분기가 발표도 안 됐죠.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2분기와 3분기, 4분기 합해도 가이던스가 2,500억 수준은 나올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거든요. 근데 시총이 900억 수준이라면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지금 OLED 섹터 중에 가장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LED 또 검사 장비 1위 업체이고 중국향 매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프리미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좀 산업 섹터가 심리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영호 DSP 충분히 반등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CJ ENM 한번 보겠습니다. CJ ENM은 이제 최근에 군함도가 개봉이 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했는데, 제가 말한 부분에서는 한 5 영업일 정도는 올랐습니다. 79,000원 부분을 고점을 찍고 현재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군함도가 스크린 독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300만을 돌파했죠. 벌써부터 그런 부분이 매출 실적 부분과 3분기부터 좀 반영이 돼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군함도뿐만이 아니죠. TVN 시리즈 명불허전 아르곤이라든지 지금 드라마가 방영이 예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TVN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비밀의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청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광고 단가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 스튜디오가 상장이 될 예정이죠. 넷마블 게임즈와 같이 지분 가치가 반영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 주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73,000원 부분을 추천했고 목표가를 82,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흐름 말고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송종현 팀장께는 낙폭 과대주의 달인 또 덜 오른 우량주를 공략하신다라는 타이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공개해 주신 10위부터 6위에 있는 종목들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께 어떤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주식들은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에서 좀 다소 주가의 흐름은 좋진 않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성장성 요인이 괜찮은 위주로 제가 포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투자의 관점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 투자 전략이 나와 유사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10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산비리 이슈로 인해서 그 올해까지 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 중에 있고요. 이미 뭐 그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이슈 있고 나서 엄청 많이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뭐 추천을 하는 게 왜 추천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슈들이, 악재들이 지금 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나올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주국방 강화를 좀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국정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의 좀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신규 투자에 앞서서 이런 묵은 문제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간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이 종목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연도까지는 큰 기대하지 않고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 장기적인 호재는 좀 계속 존재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완제기 제작 업체라는 지위는 좀 변함이 없고요. 좀 연말에 그 고등훈련기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원래 이제 그 가치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혈을 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면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9번째는 미래에셋대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원래 계속 이제 대우증권의 높은 그 모멘텀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익 안정성이 가미된 좀 큰 기업이다라고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으로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대형 IB에 좀 우월적으로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뭐 최종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초대형 IB 투자은행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성장 잠재력 같은 게 좀 높은 회사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급등하거나 바로 오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 증권사의 그런 성장 실적을 보시면서 좀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메리트 같은 경우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IB, 초대형 IB랑 그런 은행 같은 걸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글로벌 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포트로 좀 계속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그 각각 5천억 원씩 또 교차 지분을 또 투자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그 국내 증권사와 IT 간의 이제 결합 같은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면서 그 선두주자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회사가 좀 커가는 걸 보는 그런 종목으로 같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IT랑 금융은 사실 이제 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계속 이제 결합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8번째는 고려아연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그 투자 매력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좀 제기해왔던 그 올해 실적은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고요. 글로벌의 그 아연 광산 업체의 그 가동 중단 같은 경우도 그 광산들이 이제 좀 재가동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플러스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영업이익이 지금 2,400여 원 정도로 지금 37% 정도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고 제품 판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좀 양호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최근 그 메탈 가격이 지난 2분기보다 평균보다 좀 그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그 PBR 1.6배에 감안하면 현 주가는 좀 낮은 상태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쭉 오른 감은 있어서 좀 그 장기적인 피로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55만 원까지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한 44만 원 밑으로 가면 손절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는 테스인데요.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3D 낸드 업황의 상반기 호조가 그 계속 지속이 됐었고 지금 2분기에도 좀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됐었는데 계속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같은 그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주요 고객사들이 워낙 이제 그 투자 확대에 대한 마진 확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보고 있는 좀 전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금 매도 같은 경우도 그 7만 주 이상의 계속 매수세 같은 유입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기 실적 모멘텀보다는 미래 실적 기대치를 좀 제공하는 그런 소식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상반기에 좀 이제 상공장 업체에서 좀 많이 투자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후공정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전방 업황 호조는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 수주 뉴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로 계속 이제 선반영되면서 그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스 실적을 보시더라도 뭐 2분기 매출액 그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 거의 뭐 26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적을 보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익 성장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S-오일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좀 정유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고가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죠.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지금 계속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유 업종이 좀 이끌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유 업종의 업황 개선에 의한 이런 수혜주이기 때문에 뭐 S-오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GS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인데, 2분기에는 사실 유가 하락으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시장 전망치는 좀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유가 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런 견조 마진에 대한 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모멘텀이 같이 이제 가미되면서 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3분기부터 이제 가솔린 성수기 영향도 있고, 또 중국의 산업 활동도 계속 이제 좀 그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젤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계속 마진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배당 정책에 대한 그 매력도도 있고, 그래서 정유 수급에 대한 신규 설비는 좀 제한적인 가운데서 이제 주요 지역들의 그 정제 설비 가동률은 이미 그 사상 최대치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정유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그런 성장은 기대가 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루이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권 내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S-오일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또 SK이노베이션도 포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관점 들어보겠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봅니다.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CMG 제약입니다. 일단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 하는 역시나 이제 당연한 의약품 제조업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계량 신약 쪽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이 이제 ODF라고 해서 구강용해 필름과 관련된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 치료제 쪽에 구강용해 필름을 최근에 좀 계량 신약으로서 개발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역시나 이제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든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신약과 기존의 어떤 판매되는 의약품의 이 포트폴리오가 적절히 좀 믹스가 돼야 그래도 어떤 실적의 리스크를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일단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안과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총 19개의 안과 분야 신제품 쪽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뭐 항생제라든지 인공누액, 녹내장 치료제, 뭐 알레르기 치료제, 망막 질환 치료제와 같은 다양한 안구 질환용 제품들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 안과 질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제품 쪽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떤 실질적인 안정 베이스가 좀 기저에 깔릴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신약 부문 쪽인데, 여전히 좀 유효한 신약 부문 쪽에 이 재료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좀 하고 있었던 다양한 이
새로운 분야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개량 신약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임상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을 좀 받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하반기부터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최근에 뭐 얘기 드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방으로. 그래서 현재 애가 공략 충분히 좀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4,000원 이상. 그다음에 손절가는 3,4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CMG 제약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께 구체적인 투자 방법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52님께서 큐브엔터를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2,700원, 비중이 30%십니다. 단기적인 목표가가 알고 싶다고 적으셨거든요. 송 팀장님께 드려볼까요? 네, 일단 큐브엔터 2,700원에 이제 매수하셨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면서 어떤 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일단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종목은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도 적자로 일단 전환한 상황이고 아직 회사가 좀 더 안정성을 찾으려면 주가의 전체적인 트렌드만 보더라도 아직은 좀 단기 박스권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흐름이 정배열로 일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비교적 빨리 이제 수익을 보신다면 비교적 빨리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좋은 회사로 일단 갈아타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일단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왔을 때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상향이 됐을 때 2,800원, 2,900원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좋은 종목으로 일단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좋은 종목 매일 20개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브엔터는 2,800원 정도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DMS 173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9,970원, 20%를 들고 계시는데요. 매도가와 향후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가 듣고 싶으시다고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DMS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좋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그 동기 대비해가지고 14% 정도 증가를 할 예상으로 있고 좀 하반기에는 그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의 뭐 투자 같은 게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반기 실적이 사실 타 그 장비 업체보다는 좀 저조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올해 1분기에 이제 중국 그 향의 매출 같은 것들이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뚜렷한 실적 성장세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000원까지는 그 목표가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에 대한 그런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는 좀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사실 20%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의견입니다. DMS 목표가 15,000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지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받으려고요. 이제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전문가들 종목 공개 도와드립니다. 지금 송동현 팀장께서 5위부터 1위 종목을 공개하실 예정이신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5위부터 1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위는 현대 로보틱스인데요. 현재 이제 지주 회사 어떤 개편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위권부터 뭐 6위권까지는 사실 뭐 주가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5위권부터 1위권까지는 목표가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공개가 좀 덜 돼서 그렇지. 예.
현대 로보틱스를 보시면 일단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를 매수가를 38만 8천 원 부분부터 일단 추천을 드렸고, 현재 이제 44만 2천 원까지 올랐죠. 일단 목표가를 1차로 50만 원을 제가 잡은 것 같은데 60만 원으로 일단 상향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향후 80만 원 그리고 100만 원까지도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시나 이제 현대 로보틱스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기대감,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일단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확실히 좀 더 수급 부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롭겠죠.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 이제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현대 올뱅크 등등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유엔 팀장님께서 SOL이라는 추천드렸는데 보시면 다 신고가를 향하고 있죠. 그만큼 2분기 어떤 유가가 현재 계속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률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배당률인데, 배당률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현대 로보틱스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현대 중공업도 현재 주가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의 어떤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역시나 그 배당에 관련된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향후에 어떤 로봇 부분입니다. 의료기기 로봇 부분이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일단은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다면 현재 시점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저 역시 이제 정유주를 현재 하나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왔는데요. 그때 추천드린 이유는 유가 부분이 바닥이라고 일단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5만 8천 원부터 추천을 드렸고, 현재는 이제 18만 원까지 갔네요. 어느새. 역시나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유가 상승이 48달러까지 빠졌다. 현재 50달러 부분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역시 이제 경제가 회복하다 보면 항상 필요한 게 석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점진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조금씩 점진적인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예상 순이익이 36% 정도 또 성장하는 그런 펀더멘털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배당률도 5에서 6% 정도 또 배당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이제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신규 접근은 아무래도 좀 힘들다고 일단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유지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슈프리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한 종목인데요.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지금 상승 추세로 가다가 조금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추천드렸는데 그때 다시 코스닥이 좀 더 차익 매물이 좀 실현되면서 주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5,200원 지금 매수하기 딱 25,100원 200원 부분이 딱 매수하기 좋은 위치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매물대 부분을 보더라도 현재 부근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뜨면서 매물대를 가장 많이 거래된 매물대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들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3Q부터 바이오 사인의 매출이 반영이 시작됩니다. 현재 갤럭시 S8 쓰신 분들은 지문 등록을 많이 이제 하시죠. 아무래도 향후의 어떤 미래 스마트폰 기조가 그런 생체를 이용한 그런 보안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나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좋은 매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Q부터 바이오 사인 매출이 반영이 시작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 부분이 추가적으로 성장이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초소형 지문 인식 센서 부분에서 강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신규 스마트폰 부분이 슈프리마의 초소형 지문 인식 센서를
부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굉장히 다른 회사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회사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비용도 낮고 기술력도 좋은 슈프리마의 초소형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단말기 및 통합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슈프리마가 이쪽 부분도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연출이 되기 때문에 또 차트 부분도 접근하기 좋을 때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SK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을 또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제가 추천드린 가격은 26만 5천 원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또 다시 한번 받치면서 지금 좀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삼각 박스권이라 불립니다. 차트로 보신다면 지금 하향 부분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제 하향 부분이 즉 주가의 저가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부분 즉 하향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8,500원의 전 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로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세는 분기별로 1조씩 늘 확률이 높다. 영업이익이. 그 부분이 SK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리고 SK ENS, SK 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또 확대되고 있죠.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텔레콤,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배당률도 높고요. 또 통신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주를 또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 참 사업 포트폴리오가 언제 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를 한번 보시면 아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트를 이제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정별 구간에 들어서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로서는 조금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항공 부분에 항공 부분이 과연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정별로 진입한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정밀 구조 업체고요. 그리고 과독점력을 보유한 동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단가가 좀 저렴하더라도 신규 진입이 힘들다. 항공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기술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기 부분은 단가가 얼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비교적 수주를 해본 그런 기업에 좀 더 수주가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분야가 항공업체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 중에서 항공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산업 섹터이기도 하고요. 2분기 순이익이 약 60% 정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액이 1조 7천억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안정적인 수주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액이 상승이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스프리사와 2,990억 규모의 어떤 또 조립 계약을 또 체결을 했죠. 그리고 또 엠브라에르 EZ-E2 항공기 동체 패널 조립지 초도 납품도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글로벌 항공사로부터 수주가 이어질 것이고 매년 고객사를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공산업의 어떤 전망과 그리고 아스트의 기술력 그리고 어떤 항공산업의 특유의 어떤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2-3년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아니지만 19,200원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24,450원 꽤 상승을 했죠. 지금부터라도 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잡았는데 23,000원 정도로 다시 상향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뚫고 난다면 추가적으로 또 성장세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님의 총 5위부터 1위까지 있는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추세 매수 공략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에 채택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좀 보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고점을 좀 찍고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지금 가격에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관점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좀 슬림화가 되면서 듀얼 카메라 영향으로 필름 필터 매출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1분기도 전체 매출에 좀 최고치를 좀 달성을 했고, 특히 또 종합권 스마트폰 업체의 듀얼 카메라가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8에 듀얼 카메라를 좀 이렇게 내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또 경쟁사인 애플이라든지 하웨이나 이런 쪽에서도 듀얼 카메라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 필름 필터가 2개가 이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매출이 더 추가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93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1분기 대비해서는 또 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또 2분기 대비해서 또 한 60% 정도 또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이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 필름 필터에 대해서 또 이게 좀 독점적인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년도에 매출이 또 상승하면서 이제 최고치를 좀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치가 또 18년도에는 또다시 또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얼 카메라의 채택에 대해서 좀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과 종전에 블루 필터를 사용했던 부분이 이제 필름 필터로 전환이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도 좀 상승하면서 옵트론텍의 실적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가격대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1분기나 2분기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목표가는 한 13,000원대까지도 좀 충분히 열어놓고 봐도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주식시장이나 IT주들의 좀 이렇게 조정이 또 예상이 되면서 혹시라도 한 7,600원대로 혹시나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러면은 좀 일단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옵트론텍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과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1위권 내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건 이제 전에 유가가 계속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2분기에 좀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확실하게 좀 확연히 좀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을 보였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의 분기 배당 정책도 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이런 매력들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 많고, 지금 인도산의 경유 품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제 마진 반등세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까지는 좀 이 개선세가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점점 더 이 개선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한 2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유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승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가져가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상승으로 다시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유가와 납사의 그런 가격 하락과 이제 고가의 그 원재료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분기 실적의 좀 감소 요인이었었지만 이제 계속 지난달부터 좀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는 좀 확대되었었고 뭐 납사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이 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런 재고 평가 같은 손실 같은 경우도 사라지면서 이런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감소하고 이제 그 실적 같은 경우도 그 양호하게 계속 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이라든지 비에틸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투자 매력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해도 여전히 좀 충분히 낮아진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BR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유가가 이제 뭐 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락에 따라서 좀 주가도 같이 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40만 원 이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갈 수 있을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좀 넣으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타이탄 IPO 같은 경우로 이제 재평가될 전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실적적인 요인 그리고 뭐 회사의 이런 그 IPO 같은 그런 요인 그 이슈들 호재들 같은 게 있으면서 맞물리면서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조금씩 이제 코스피에서 좀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을 했다가 좀 잠시 뭐 조정을 했다가 이런 부담감은 좀 존재하지만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이제 모두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실적의 바탕으로 좀 평가를 그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그 코스닥 시장에서 선별 투자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중에서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좀 그 투자 매력도라고 보시면은 그 코스닥이 계속 일주일 새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거든요. 66% 정도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에서 7% 정도 이런 상승에 좀 그쳐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거는 그 차트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코스닥 시장의 그 순매수 종목 1위로도 그 한번 있었고, 그래서 이런 뭐 실적 요인으로도 뭐 보시면은 뭐 항암제라든지 뭐 항암제 그 바이오시밀러 그 허주마 같은 경우 지금 유럽의 판매 승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제품 판매의 증가들도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좀 우상향하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위로 제가 꼽은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IT나 금융 이제 소재 같은 섹터에서 좀 이제 그 실적 개선의 그런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처럼 좀 금리를 이제 천천히 서서히 오를 때는 은행이나 이제 보험업 같은 그런 금융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렸었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주식 시장이 좀 가파르게 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그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융업종에 좀 꾸준한 그런 상승이 있었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은행주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태생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좀 이제 그 좀 낮은 상태가 있었었는데 뭐 15년도에 뭐 대규모 희망퇴직이라든지 판매비 관리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8년도는 좀 어느 정도 그 ROE라든지 전망치가 같은 수준으로 좀 올라올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뭐 은행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때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뭐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이제 우상향할 것이라고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1위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IT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큼 이제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8월에 단기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그 IT 시장의 부가가치 그 창출 원천이 삼성전자였다면 이제는 좀 삼성전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IT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그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밑돌아서 뭐 의외의 전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일단 뭐 실적을 보시면은 뭐 17년도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뭐 7조 1천억 원에 3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지금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도 뭐 단가 상승하면서 또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속 그 MLCC 같은 수요는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뭐 향후 뭐 전기차를 보시더라도 사실 그런 부품에는 MLCC는 좀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보신다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 계속 뭐 전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MLCC의 그 공급 회사 1위는 그 우라타고 지금 2위가 삼성전자 전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8월 중에 조정을 좀 잠깐 받더라도 연말까지는 좀 견조하게 그 오르는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상승 추세가 상반기만큼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파르게 이제 실적 개선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를 지금 12만 13만 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서 좀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송동현 팀장님의 4위 종목에도 있었고요. 또 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셀트리온, 또 1위 종목인 넘버원 삼성전기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또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턴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환율 역시 좀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여서 오늘도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수급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